이번 차시에서는 한미관계와 재미동포 정책 두 번째로서 미국 정부의 한인 관련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1965년에 개정된 이민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1986년에 발생한 법령, 그리고 기타 다른 주요 법령 및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1965년 이민법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1965년 이전에 미국 정부의 한인 정책은 한미 관계의 틀에서밖에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차시에서는 다시 한번 이민법 개정에 관해서 조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이민 및 국적 법령, 즉 이민법은 모든 인종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이민자의 전문적 기술과 가족 재통합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개정법은 한인의 미국 이민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고, 이는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이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5년 이후에 한인 이민자와 그 자녀들은 현재 재미 한인 인구의 약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한 배경으로는 1965년 이후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은 핵가족이 단위가 된 가족 이민을 왔고, 이민 후에도 유지되는 가족 형태로 인해 비교적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이 계속 유지됨으로써 인해 미국 사회에서의 경제적 적응도 훨씬 용이하였습니다. 1986년 이민개혁 및 통제에 관한 법령은 크게 두 가지 의의를 가집니다. 과거 이민 정책의 정책 대상이 주로 신규 이민자였다면 1980년대에 개정된 이 이민법은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로 그 정책의 초점을 옮겼다는 점입니다. 또한 과거의 이민 정책은 주로 정치 및 사회 환경을 고려했다면 1986년 법령은 경제적 요인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이민자의 비중은 상당하였으며 이민자의 노동 공급을 경제 활성화의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법령은 다른 지역 출신 이민자들에 비해 한인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미등록 체류자의 처우와 관련되는 중요한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동기 입국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흔히 다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불법 이민자 자녀 보호법입니다. 이는 아동기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게 된 청소년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추방 유예 프로그램은 어릴 적에 미국으로 온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연방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카는 자격이 되는 서류 미비 이민자를 대상으로 임시 추방유예 자격 및 취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명 드리머라고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 등과 같은 기타 중요한 혜택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자국민의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에게 미국 국적을 발급하여 주는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미국의 속지주의 시민권은 미국 수정헌법 14조 1항에 나와 있고 미국 시민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 거주하고 있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인 1866년에 발의되고 그 2년 후인 1868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14조는 그 1항의 첫 문장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에 따라 미국 대법전 8조 12장 1401항에서 출생 시 미국의 시민이 되는 범주를 크게 8가지로 나누어 정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 항목이 미국에서 출생한 자들입니다. 속지주의 시민권 원칙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 그들의 부모의 국적이나 미국 내 체류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급증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의 여론 속에서 이와 같은 국적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또한 개정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 새로이 구성된 연방의회에서는 불법 체류자 자녀 자동시민권 금지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주 차원에서도 5개 주의 의원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각 주에서 속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 제정을 결의한 바 있기도 합니다. 2014년 오바마 행정부는 흔히 불법 이민자 자녀보호법 다카로 지칭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시 4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에게 추방유예를 해주었으며 이들에게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연방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이민개혁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 이후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실시하였지만 이 행정명령이 결국에는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다카의 기조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면서 미 연방정부는 2017년 9월 5일자로 신규 다카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종주의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비난을 받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민 정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발효하여 여러 이슬람권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봉쇄해야 했을 뿐 아니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여 중미 지역으로부터의 불법 이민 행렬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슬람권으로부터의 이민 봉쇄 정책은 연방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렸고 오랜 심의 끝에 연방대법원에서 간신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판결을 얻어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슬람권 출신자가 아닌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에게도 여러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프로젝트는 그의 뜻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장벽 건설 비용을 예산안에 포함하기를 거부하여 한동안 행정부가 셧다운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편법을 사용해 장벽 건설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때에 시행된 불법 이민자 자녀보호법을 폐기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은 불법 이민자 부모를 따라 어린 나이에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갱신이 가능한 거주 허가증을 제공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시 행정부 시절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목적의 법안이 논의되다가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법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원칙적으로 불법 이민자라고 규정하고 이 보호법을 폐기하여 추방하려고 했으나 사법부의 견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10년 만에 수행되는 인구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는 행정명령을 2019년에 발효하였고, 코로나19 시기 진행된 인구조사이기도 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시민들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이 건국된 후 지속적으로 수행된 인구조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어느 주의 인구가 늘었고 어느 주의 인구가 줄었는지를 파악하여 각 주에 배정하는 연방 하원 의원 수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는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연방사법부에 의해 좌절되고 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고자 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민 정책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은 폐지화됐고 이슬람권 국가로부터의 이민 제한 역시 풀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약 1,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할 목적의 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세금 납부를 비롯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에게 5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년 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비교적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전체 노동시장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이미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약 60%는 이미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만 해도 미국 내 이민 문제는 주로 멕시코, 중미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안타깝지만 아시아 및 다른 지역 출신의 불법 이민자 드리머들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코로나19와 중국의 연관성으로 인해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수면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이민 정서가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향하면 한인들도 그 갈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 미국 내 인종, 특히 코로나19 시기 반아시아 혐오 이슈에 대해서는 다른 주차에서 잠시 다룰 예정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 재외동포 중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재미동포 정책은 한미관계, 한국 정부의 관련 정책, 미국 정부의 재미동포 혹은 이민 관련 정책 등과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로써 이번 차시에서는 한미관계와 재미동포 정책을 미국 정부의 정책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